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고양 신세계안과 이기용 원장입니다. 네, 저는 고양 신세계안과 안종호 원장입니다. 저희가 지난 건강정보통 부편이 이제 백내장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. 건강정보통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일이었어요.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데 백내장 아닐까 싶은데요. 실제로 백내장은 발병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? 일단 발병률은 이제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이제 쓰는 용어긴 한데요. 백내장은 질환이기보다 이제 노년성 변화거든요.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연세가 드시면은 백내장은 누구나 다 오기 때문에 발병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때 흰머리 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백내장은. 그래서 누구나 한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시작될 수 있는 거죠. 네. 백내장이 쉽게 오시는 분들 타입들이 있는데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심하거나 그리고 직사광선을 많이 쬐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백내장이 되게 빨리 와요. 그런즉슨 당 관리를 잘하고 고혈압에 안 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백내장을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백내장을 좀 늦춰주는 안약이 있기는 해요. 그죠? 안약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죠. 맞아요. 이제 우리 눈 안에 있는 렌즈가 말랑말랑했던 게 이제 돌처럼 이제 변하는 게 백내장의 질환인데 사람마다 이게 변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기대 수명보다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분들도 간혹은 있어요.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들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은 한 70대에서 80대가 되면은 수술은 거의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불편감이 있으시면 하는 게 맞다.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버틴다고 해서 놔둔다고 해서 최대한 늦게 한다. 그런 얘기 듣고 이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수술 시기를 놓치는 건 좋지 않고요. 좀 불편감이 있고 또 안과에 왔을 때 백내장이 진단이 되면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가 받은 질문인데 백내장이 딱 진단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거 수술을 하게 될까요?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런 질문이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사람마다 백내장이 진행하는 속도도 다르고 또 백내장이 시작한 상태,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백내장 수술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조금 불편감, 침침함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니까 침침함, 시력 저하, 그다음에 눈부심 같은 그런 불편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술을 하시는 건 그게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 응급질환이나 이거를 치료 안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때 보통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는 거의 없긴 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눈 안에서 렌즈가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의사들도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나는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.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평생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백내장을 진단을 받았으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안과에 오셔서 계속 경과 관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.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백내장 하면서 나는 렌즈 안 넣고 싶고 그냥 백내장만 걷어내면 안 되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백내장 수술은 그 백내장 뿌연 수정체를 걷어내주고 거기 안에 그 수정체를 대신하는 깨끗한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렌즈까지 넣어주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든 백내장 수술은 모두 렌즈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제 그 렌즈를 어떤 렌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
좀 이름이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 렌즈는 멀리만 어느 정도 좀 잘 보이고 우리가 실생활이나 요 가까이까지는 좀 잘 안 보이거든요. 초점이 한 군데밖에 안 맺혀서 돋보기를 껴주셔야 수술 후에도 좀 근거리나 중간거리는 잘 보이세요. 그런 이제 기본 렌즈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나머지 두 가지는 안 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일단은 그 카메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렌즈를 바꾼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DSLR 카메라 보면은 단초점인 렌즈가 있고 오토포커싱이 되는 그런 렌즈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거는 이제 단초점 그런 렌즈라고 설명을 하면 되고, 그래서 이 렌즈는 국가에서 보험이 돼서 전국 어디나 이제 가격은 다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거는 크게 부담 없지만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멀리만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보잖아요.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보는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한 60cm 이 정도가 잘 보이는 렌즈도 있고, 한 50cm 잘 보이는 렌즈도 있고, 30cm까지 더 잘 보이는 렌즈가 있어요. 그래서 중간 거리형과 아예 가까이니까 잘 보이는 다초점,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기본, 중간거리, 다초점,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은 그런 중간거리, 이렇게 실생활도 어르신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실생활이 뭐가 있을까요? 실생활 이제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분 같은 경우에는 요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좀 보여야 되고, 그리고 남자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나 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장을 본다든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요리나 뭐 내비게이션 보는,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한 50에서 60cm 정도, 그 정도의 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리인데, 그냥 기본 렌즈도 사실 선명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중간거리형 실생활 렌즈를 했을 때는 5, 60cm 정도가 어느 정도 잘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실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되게 편하다,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. 비싸니까 다 좋다, 또는 뭐 제일 기본인 보험이 되는 단초점이 보험되는 거니까 제일 좋다, 뭐 이런 건 전혀